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16 대책 2달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서의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이와 유사한 기사도 났는데 신문 내용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현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대구 소시민의 의견으로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욕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고가 아파트가 거래 실종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신문 기사 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매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가 아파트 금매가 나오면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 기자님들이 다 파악을 못하죠. 그러니까 현업에 계시는 중개사분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연락을 못하고 기사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현재 고가 아파트 중에서 금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는 아주 빨리 거래가 된다. 근데 거래 실종이라고 했습니다. 매수 매도 관망시가 지속된다. 시장이 힘겨루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매도 그러니까 매수 우위가 아닐까 이래 봅니다. 거래 절벽은 현실화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거래가 상당히 안 되고 있죠. 특히 9억 이상 아파트 거래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바꿔 말하면 9억 미만의 아파트는 거래가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지금 거래가 참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책 19년 12월 16일 두 달 전 실거래 신고 건수가 7,106건인데, 대책 후 두 달 실거래 신고 건수는 4,260일입니다. 대구 기준이죠, 이게. 그래서 2,845건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대책 이전 대비 한 60%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겠죠. 영향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10억 이상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20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한 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대책 전후, 이것도 대책 전후입니다. 전후 두 달간 기준입니다. 대책 전후 두 달간 9억 이상 10억 미만은 138건에서 39건으로 급감했다. 급감했죠.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급감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거래 신고 기간. 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대책 발표 전 거래가 그 이후에 신고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12월 16일 이 이후 있죠. 만약 12월 30일 정도, 작년 19년 12월 30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월 15일 날 이렇게 신고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언제입니까? 20년 2월 21일인가 좀 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이죠. 30일. 그래서 하여튼 거래가 위축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신고 기간이 30일로 줄어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공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19년 12월 16일 이후에 거래되었지만 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걸 늦게 신고했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12월 한 1일 이때 이때 거래했는 게 1월 31일 날, 1월 30일 날 이렇게 신고했을 수도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거래 신고 기한이 60인 점을 고려했을 때 대책 발표 전에
12월 16일 이전에 거래되었던 것이 1월 15일, 1월 20일, 1월 25일 이렇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 대책 발표 후에 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은 더 찬바람이 분다. 지금 거래되었다고 1월 달에 12월 17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1월 30일까지 심지어 2월 15일까지 국토부 실거래가에 그 기록이 됐는 게 거래 이전에 실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더더욱 거래가 없고 고가 아파트는 더더욱 어려웠다. 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6일 효과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거래는 더더욱 실종이 되었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에 대해서 급매물은 거의 없다, 신문에는 없다,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직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언론에 나오는 그런 기사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몇몇 아파트가 저도 이제 그만한 유입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데 고가 아파트 물론 이제 대형 평수가 고가 아파트죠. 고가 아파트가 급매가 나왔습니다. 급매.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가 급매로 처리됐습니다. 급매로. 거기 아직 안 떴죠. 불과 매매된 지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2개라고 하는데 1개는 확실하고 2개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는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심리는 어떠냐?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상승세도 다소 주춤한다. 그러니까 대구의 주택 매매 심리 소비 심리 지수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렇죠. 다른 경기는 지금 다 어려운데 그래도 아파트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향후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값 소비지수는 소폭 상승한다. 그러니까 매매가 줄어드니까 매매를 하려던 사람이 전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기 때문에 전세값 소비심리지수는 소폭 상승한다. 17일 국토연구원이 1월 대구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3 정도로 나타났다. 123.7. 전달에 비해서 8.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락했지만 1월 전국 평균 123입니다. 요거보다 아직 약간 높죠.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 발표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115 이상이면 그래도 주택시장은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95에서 115면 보합일 거다. 95 이하면 하강일 거다. 이렇게 연구원 지표는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23이니까 그래도 아직 조금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여전히 가격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의미가 대구가 123.7이라는 것은 국토연구원입니까? 이 자료 국토연구원에서 그 평가하는 지표에 비춰보면 그래도 여전히 대구 아파트 아직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시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월 대구가 114로 전달에 비해서 1.1포인트 올랐고 경북도는 2포인트 상승한 98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시장은 좀 올랐다 이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국토연구원에서 이 지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건 저도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어떤 분석하는 툴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기관 국토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고 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보다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말씀에 저는 귀를 더 기울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개사분들의 체감 경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죠. 그래서 원래 따뜻한 겨울, 원래 상당히 따뜻했죠. 대구에 눈도 거의 안 왔는데요. 어제 눈 좀 왔습니까? 오늘도 눈 조금 왔죠. 그래서 본격적인 겨울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올해는 사계절이었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존재하지 않을까, 가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더더욱 올해는 좀 어려운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이 19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을 한 20년 하신 분이, 20년 동안 부동산 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9년도가 부동산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20년도는 19년도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수자, 매도자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지금 19년 10월,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면 작년 11월 달입니까? 10월 달입니까? 부산은 이제 해제됐죠. 조정지구에서 해제가 됐는데, 대구 수성구는 해제가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있으면, 만일 수성구가 지금 투기과열지구라 가지고 해제도 안 되고 가지고 거리가 없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되는가 하면, 대구를 제외한 타구가 이렇게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성구도 잘 되고 다른 구도 이렇게 다 같이 잘 되는 거죠. 어느 한 구가, 특히 리딩하는 수성구가 지금 멈춰 있으면 다른 구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부산은 해제되는데 대구는 해제되지 않았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바꿔 말하면 이제 4월달 총선인데 부산은 해제되었는데 대구는 해제되지 않았다. 그럼 뭔가 하면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정권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해제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표를 먹고 사는데 대구 수성구는 해제를 안 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를 안 받아도 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권까지는 대구 수성구는 규제를 풀지 않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대구 전체가 크게 오를 일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활발한 거래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까? 2년 2개월 남았는데 2년 2개월 동안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쭉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대구는 또 뭡니까? 추가적으로 분양 계획이 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뭐 원래 28,000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외에 또 할 곳이 지금 많다 하죠. 제가 볼 때는 뭐 범어내거리 일대부터 해가지고 만촌내거리부터 해가지고 대구 전역 지금 뭐 시행사는 뭡니까? 물 들어올 때 노조 넣는다고 대구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조만간에 또 할 건데 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노란자 땅이 전부 또 한다 하죠. 여러분 들으면 좀 당황스러울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아파트에 대한 급매물은 제가 알기로는 소리 없이 소진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급매만. 예를 들면 한 14억 정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12억 5천에서 한 12억 8천, 13억 정도. 최소 1억 이상 내리면 바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제가 몇 개 목격했습니다. 하여튼 올해 2020년, 작년 2019년 12월 16일 이후 대책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고 뭐 대책 영향도 있었는데 하여튼 대구 아파트는 지금 현재 상당히 거래가 좀 어렵다. 특히 고가 아파트는 거래 절벽이다. 15억 이상은 거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 9억에서 15억까지도 거래가 급감한다. 바꿔 말하면 9억 밑으로는 거래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2020년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 20년 하신 분이 2019년 가장 어려웠다 하는데 올해도 2020년도 2019년 못지않게 어려운 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만 2020년은 뭡니까? 아파트 분양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분양권 시장은 뭡니까? 조금 뜨거울 수 있겠죠. 물론 분양이 다 됐다는 가정하에습니다. 분양이 다 되지 않고 미분양이 시작이 되면 기존 아파트 거래도 없고 분양권 시작도 얼어붙는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꾸준히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